안녕하세요, 팡쿤입니다. 오늘은 최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고독사에 관련된 일을 하나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일본에서 신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본 유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신문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는데, 신문 배달하는 지역 중에서 좀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그 일본 드라마나 그런 걸 보면 일본 사람들이 흔히 사는 그런 집 있죠. 그 용과 같이에서도 나오는 그런 이렇게 생긴 집이요. 1층, 2층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원룸 형태로 되어 있는 빌라 같은 형태. 일본에서는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2층에 있는 집이었는데 계단 타고 올라가서 2층 맨 끝에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은 그 신문을 넣기 위한 포스터나 그런 것은 없었고, 그 집은 어떻게 배달을 했어야 했냐면, 살짝 문을 열면 현관이 나오는데 신발 놓는 데하고 사람 올라가는 데하고 그렇게 좀 살짝 분리가 되어 있는 데 있어요. 좀 턱이 좀 살짝 높게 되어 있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문 열고 들어가서 현관 바닥에다가 신문을 놓고 오면 되는 집이었어요. 배달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됐었거든요. 그 집은 항상 희미하게 텔레비전 소음이 흘러나오는 집이었어요. 배달을 하러 갔었는데 빌라 2층 올라가가지고 특이한 그 집 문 열고 어느 때와 같이 이제 신문을 놓고 갔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배달하러 2층 올라가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신문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가지고 오늘치 신문을 어제치 신문 위에다가 그냥 그대로 올려놓고 다시 돌아왔었죠. 그 다음날에 배달을 하러 갔었는데 똑같이 2층 올라가가지고 그 집 문 열고 신문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신문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놨던 신문, 어저께 놨던 신문 회수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때 제가 좀 뭔가 좀 이게 이상하다라는 것을 이제 그때 가서야 이제 눈치챘어요. 그때 느낌이 뭐랄까, 냄새가 나지는 않았었는데 좀 쎄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확실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배달은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신문을 놓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도 좀 이상하니까 보고는 해야죠. 주소지를 점장한테 보여주면서 이 집 좀 이상한 것 같다. 오늘 배달하러 갔었는데 엊그저께하고 어저께 있었던 신문이 회수되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 그렇게 보고를 하고 돌아왔었어요. 아침 신문 배달 끝났으니까 아침밥 먹고 씻고 학교 갔다가 일본은 석간 신문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3시쯤 돼가지고 석간 신문 돌리러 다시 이제 왔어요. 석간 배달하러 가려고 하는데 점장이 있길래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 집 혹시 어떻게 됐냐고. 계속 신문 배달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점장이 저한테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좀 이게 말하기가 좀 껄끄럽다는 식으로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하는 이제 그런 표정으로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쪽 집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점장이 어떻게 했냐면 말을 안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 때 난데스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말 안 하고 계속 고래다요 고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고래 때 난데스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고독사 했다고. 그렇게 해서 고독사에 대한 사건을 간접적이지만 그렇게 겪어본 적이 있었고요. 그 후에 빨리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유튜브나 뉴스 같은 거 보셨을 때 아시겠지만 고독사된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되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썩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이제 고인분이 돌아가신 것을 빨리 보고를 했기 때문에 고인들의 유족분들이 그런 참사를 겪게 되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독사에 대한 그런 일을 겪으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독사에 대한. 요즘 사회적으로도 고독사에 대한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했죠. 조금씩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옛날에 이제 대가족이었던 것이 이제 4인 가족, 핵가족 그런 식으로 이제 되다가 결혼 안 하고 한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 이제 1인 가구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 것을 보다 보니까 저도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독신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독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뉴스나 영상 같은 것을 마주하다 보면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죠. 일단 저도 먼 훗날에는 이제 혼자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도 젊은 세대분들이 고독사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것도 이제 보게 되면서 그런 거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싶기는 해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 그것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 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번외적으로 제 미래에 대한 좀 소망이랄까요? 저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은데 저랑 같은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독신으로 혼자 살고 싶은데 저랑 같은 취미를 갖고 계신 분들 그렇게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실버타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면 어떨까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긴 해요. 20-30년 후에나 그래 가능한 것이겠지만 좀 먼 미래에 좀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혼자 사는 분들 문제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혼자 살다 보니까 보호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가령 예를 들면 수술 같은 것을 들어간다 치면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참 해결하기가 애매하거든요. 혼자 살면.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것을 덤으로 친다 하더라도 같이 뜻이 맞고 친구처럼 살 수 있는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게 실버타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